자, 오늘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있고, 저는 이 기사를 아까 오후에 읽고요. 오후에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한 1분 정도 보고, 일을 보고 지금 다시 봤습니다. 근데 요 1분 보는 동안에 읽었을 때, 이분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기자이겠지만, 사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뭐 이런 산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아니면 주식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매각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막 뭐 부담이 돼가지고 매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이루어질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시총 1위에요. 얘네가 14조고 코스닥에서 시총 1위입니다. 얘네가 매각이 되려면 결국에 그 인수 대상자는요, 일반 기업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규모가 조 단위인데, 10조 단위인데. 그러면 못해도 뭐 삼성, 내지 SK, 그리고 뭐 현대 정도는 돼야지 뭐 인수를 한다 만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대형 PEF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 SK가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 그 에코프로비움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 기자분께서는 삼성과 SK 그리고 현대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거 공개해도 되겠냐? 라는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그랬을 거라면 이미 찌라시가 다 퍼지고 끝났을 거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었을 때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욕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오피셜로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런 아직 검토 중인 내용들을 말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함정은 그거예요. PEF. PEF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렸잖아요. 이 PEF를 적어놓으면 사람들 모르는데 많이들 들어봤을 텐데 사모펀드입니다. 사적으로 모여가지고 만든 펀드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주로 사모펀드가 모이는 이유는 어떤 기업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엑짓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회사를 여러 사모펀드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해서 내부 경영진들 갈아엎고 회사 좀 리모델링하고 넘기는, 다시 되파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일컫는 잡주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막 사명 변경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PEF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이 PEF 하나 딱 보고 아, 되게 모호한 기사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어떤 기업이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검토 중이다. 혹은 뭐 에코프로비엠이 매각을 할 거고 대상자는 뭐 H모 기업, 뭐 S모 기업, 뭐 이렇게 얘기라도 했으면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실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그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할 테지만, 이게 PEF라고 해버리면 사실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 기사를 지울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그 정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이 매각설이 PF랑 어떤 인수 협상을 해가지고 파는 시나리오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라고 봤고요. 저는 가능성이 높은 거는 나중에 이 회사가 정말 잘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 SDI랑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합작법인 설립을 해서. 근데 언젠가는 삼성이 이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법인 설립해서 중간에 이런 다리를 만들어 놓지 말고 그냥 우리 하나가 되자 라고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삼성을 인수할 수도 있는 거죠. 종종 있는 경우입니다. 삼성이 괜찮게 보고 있는 뭐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 계속 거래를 하다가 합작법인 설립을 하다가 결국엔 인수를 하게 되는 그림이 많이 나와요. 저는 먼 훗날에 그렇게 돼준다면 에코프로비엠 주주 입장에서는 땡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 말고 뭐 대형 PEF들이랑 인수해가지고 뭐 얼마에 팔아라 요런 분위기가 나올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제가 이동채 회장이었으면 PEF한테 절대 안 팔 겁니다. 왜 팔아요? 굳이. 지금 여기서 더 키워가지고 더 큰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PE부터 판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더 내려서 기사를 좀 보면요. 깜짝 실적을 내며 순항 중이지만 매각설이 은밀하지만 이지만 제가
국어 1등급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2등급 때였는데요. 이렇게 글은 디스 안 할게요. 근데 일단 되게 추상적이에요. 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그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그로로밖에 좀 느껴지진 않아요, 저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올 상반기 전격적으로 매물로 나온 바가 있어서 일부 투자자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데 일진이랑 에코프로비엠이랑 지금 맥락상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3일 투자은행 IB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죠. 인수합병 자문사를 통해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인수 의향을 타진받고 있다. MMA 정통한 대형 로펌에서도 에코프로비엠 매각 추진 여부가 조만간 결정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관련 자문을 맡으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 아까 말을 했던 게 대형 회사로부터 인수받는 거 제가 생각했던 그림인 거고 뭐 부채가 많아가지고 매각을 한다 이건 전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팩트고 글로벌 PF들이 M&A 자문을 통해서 에코프로를 노리고 있다면 이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주주의 지분율이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지분 중에서 에코프로비엠 내에서의 에코프로가 4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룸이 5%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대상에 속하는 에코프로가요. 지분율을 보면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19.9%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룸 TNC가 5.7%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합해봤자 한 25% 미만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지분력이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 글로벌 PEF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분을 예를 들어서 한 30%까지 취득을 해서 우호 지분으로 들어온다. 그럼 이거 회사를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규모 자체로 보면 지금 기준으로 14조에서 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5조 정도 드는 거죠. 뭐 5조 정도를 들여가지고 회사의 지분을 이렇게 인수할 정도의 노력이 있다면 그거는 막대한 자금력인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지분 경쟁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요. 뭐 25%를 이기려는 다른 세력들이 들어와서 싸운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은 요 안에서 한 요 정도 될 거잖아요. 아마 100주 가지고 있어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회사가 지금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침입을 해가지고 이걸 이겨먹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속한 게 결국에 전체 중에서 이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요거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죠. 이걸 더 많이 취득해야 이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요 케이스까지 고려를 해도 사실 뭐 정말로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지금 이 회사를 먹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한테 호재입니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정말 어떤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했으면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가 연초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차트 많이 보면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분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분 취득한다면 요때 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여기서 한다고요? 저는 굳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그래서 이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지분 경쟁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동채 회장과 그 라인업들이 조금 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고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나오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이건 옛날 영상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 속한 한 명의 주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하나의 가치는 더 열띤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주식이 되니까 귀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논리상으로 맞지 않았던 거는 대전의 성장세도 탄탄한 에코프로 매각설이 계속 나오는 것은 막대한 시설 투자 자금이 회사에 상당 기간 필요한데 최근 금리 급등속 이거 얘기했었던 거죠. 금리 급등속이 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지난 2월 참 26년까지 7조 원을 투자하겠다. 라는 청사진을 밝힌 바가 있다. 알아야 되는 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는 거는 이제 금리 급등한 거, 금리가 급등을 했다고요. 지금 그냥 스텝 밟고 있는 거고 자이언트 스텝 안 나왔잖아요. 지금 그냥 금리는 순항대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금리가 상승했던 것 때문에 앞으로 빌린 돈에 대한 부담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회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크게 뭐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 정말 단순한 거죠. 이거를 만약에 주식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전부일 걸로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 주식으로 빌려오는 겁니다. 유상증자. 요번 했잖아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주주 배정을 했던 게 요번에였고요. 주주님들한테 돈 좀 줘라. 내가 이거 주식 하나에 38만 7,600원이었나? 맞죠? 그 가격에 주겠다. 혹은 제3자 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 배정으로 대상을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유증을 하는 거예요. 요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사채, 채권으로 하는 겁니다. CB 혹은 BW 방식으로 신주인 수권부 사채를 하던 아니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하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어떤 점철했던 가능성은 아무래도 여기서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가장 효율적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유상증자가 회사를 연명하기 위해서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회사가 어느 돈을 벌고 있고 이를 벌려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국면에서는 유상증자는 호재입니다. 이번에 그게 증명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는 코스닥에서 그런 잡주 기업들에 대여서 그래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자금 조달을 할 때 일 열심히 하고요. 돈 빌리고 일 열심히 해서 주가 수익률을 보답하면 됩니다. 여튼 이렇게 가능성들이 많은데 열려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1번으로 갔을 때요.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야 너 연이자 2.5% 내. 아 요번에 금리 올랐어 3.5% 내. 그럼 원래 막 예를 들어서 1,000억 빌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25억 내야 되는데 30억 갚아야 된다. 빵 10억 더 내야 돼. 슬퍼. 이게 매각의 원인이라고요. 말이 안 되죠. 뭐 7조 원까지 얘기를 한다면 말이 달라지죠. 7조 원 했을 때 7조 원에서 1%를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가지고 한 1, 2% 정도 추가로 부담이 된다라고 했다면 연간 얘네가 1년 동안 부담해야 되는 뭐 한 2% 정도의 부담은 얼마냐면요. 한 1,400억 정도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근데 이만큼 사이즈를 벌렸으면 여기서 버는 돈도 연간 매출이 지금 조 단위로 나오는데 1,400억 때문에 매각을 한다고요? 이거는 조금 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좀 더 글을 쓰기 전에 조금 더 주식 공부를 해야 되고요. 주식 공부만으로 안 되고 요거는 조금 더 회사 자체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빌렸을 때 정말 이게 매각 사유가 되는 건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머지 글들도 다 이미 나왔던 뉴스들 짜집기 한 거고요. 뭐 이런 것도 다, 뭐 포스코 케미컬 얘기 나오는데 왜 하필 최근에 제가 포스코 케미컬 올린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최근에 포스코 케미컬이나 에코프로비엠을 한 기사에서 쓴 사람도 본 적이 없고요. 유튜브에서도 딱히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비엠 비교하는 것도 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 혹시 제 구독자인가요? 혹시라도 제 구독자고 이 기사를 쓰셨으면 이메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맞는 말은 이렇게가 맞습니다. 모회사는 포스코처럼 대규모 투자를 주도할 여력까지는 없다. 근데 7조 원에 이르는 투자는 외부 투자 유치를 받거나 이게 외부 투자 유치가 뭐 12BW 받거나 유상증자를 받거나 제3자 배정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걸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이거 가지고 낑낑대면서 아 요번에 이자 내야 되는데 이자가 1,400억 더 내야 되네. 아 우리 매각하자 포기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면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1, 2년 전에 알았다면 모르겠지만 과거 이 회사가 커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동채 회장이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보시면 이 회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적자를 이겨낸 기업입니다. 근데 그 이자 좀 더 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매각을 한다고요? 그게 사유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집요해가지고 이분이랑 이분이 쓴 기사들을 좀 봤어요. 옛날에 무슨 맘스터치 매각할 때 글 쓰고 나서 그 이후로 주식 글 안 썼더라고요. 이분도 봤고 이분은 인턴인 것 같아요. 글을 아직 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턴 기자분 한 분 데리고 어느 정도 베테랑 분이 이런 기사를 쓴 것 같아요.
네, 일단 회사 측에서는 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지금 이 시기에 매각을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고, 파는 입장도 말이 안 된다. 사는 입장도 그리 타당하지 않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매각 가능성에 대한 거는 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크게 보면 메이저 기업으로부터의 인수 대상 되는 거, 이거 긍정적으로 볼 이슈고 충분히 나중에 그렇게 돼도 좋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중에 삼성전자가 너랑 이렇게 맨날 약속하고 하는 거 귀찮아. 너 내 거가 되라.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들어오는 외부 사모펀드들이 올 수 있어요. 경쟁을 하는 거죠. 과거에 넷마블, 넥슨, NC소프트 지분 경쟁을 들어보시면 알 텐데 그때 이제 화이트 기사,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넥슨이랑 넷마블 그리고 NC소프트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한 2010년대였나? 꽤 옛날 얘기긴 한데 지분력이 약하니까 해외에서 이 회사를 노리고 인수하려고 회사 먹으려고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하나의 가치는 커지기 때문에 그것도 악재라 볼 수 없고요. 둘 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 가능성은 우리는 앞으로 1년이건 2년이건 5년이건 한국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가능성 나왔을 때 나는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매각 가능성을 얘기를 한 게 얘네가 빌린 돈, 아직 빌리지도 않은 돈, 앞으로 빌려야 될 돈이 7조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자 부담이 커져서 금리 인상돼가지고 금리가 급등을 했다라고 하죠. 금리 급등한 적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회사가 매각을 추진한다고요.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거는 맞지 않아요. 갑자기 무슨 돈, 사업, 사업 영역 확장하다가 돈 빌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각을 해요. 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튼 글 열심히 쓰신 거 알겠어요. 근데 저는 큰 맥락에서 무언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차라리 제가 직접 매각한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될까? 그 대상 기업들은 누가 될까? 그랬을 때 코스닥과 코스피의 판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걸 차라리 제 뇌피셜로 상상해서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넘겨짚은 것일 수도 있는데 나오는 맥락 중에서 제가 했던 말들이 좀 많이 겹쳐요. 그래서 혹시 구독자고 이 글을 쓰셨다면 따로 제 이메일 있으니까 그걸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